제가 앞서 올린 도이드리 빌드 COC 영상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거기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읽어보고 대부분 답변을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 빌드가 조금 난해하고 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짚어주고 가면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질문들을 쭉 읽어보고 중복이 되는 질문들은 합쳐가지고 정리를 메모장에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한 17개 정도로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요거를 정리한 시점까지는 이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 그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서 좀 헷갈리셨던 부분, 좀 어려웠던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질문들이 많고 사실 나는 뭐 아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은 타임스탬프로 찍어가지고 남겨드릴 테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성이 잘 안 떨어져요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해성이 잘 안 떨어지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거든요. 치명타시 시전이 안 차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차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먼저 치명타시 시전이 안 차서 안 떨어지는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도이들이가 약하게 터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왜 약하게 터져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좀 돈이 있는 상태로 넘어오셔가지고 아이템을 충분히 맞추셨거나 뭐 치명타 명중률이 충분히 높은데 왜 안 차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명타시 시전이 이제 여러 번 너프를 거듭하면서 요런 게 생겼어요. 치명타시 시전에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게 상태 이상 한계치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상태 이상이라는 거는 뭐 동결도 있겠고 감전도 있겠고 뭐 이런 상태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 비율을 일정 부분 채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몬스터 체력의 50%를 깎는 건가? 뭐 그래야지 그 아마 갭이 걸리나 그럴 거예요. 이건 정확하진 않고 제가 DB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뭐 대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세게 때려야 저 비율이 최대치로 차니까 에너지가 많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팡이 세팅 말고 그 태양 분열자 쓰라고 했던 것도 스킬 레벨이 많이 오르면 데미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세게 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때리게 되면 요 에너지가 빨리 차오르고, 그래서 이제 고렙분들이나 장비가 좋은 분들이 스킬 굴리는 거 보면 해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빨리 차니까. 물론 이제 요 위세에 따라서 차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스를 치면 더 많이 떨어지고 일반 몹을 떨어지면 위세가 약하니까 여기 써 있죠. 일반은 1, 마법 2, 희귀 5, 고유는 20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요 몬스터의 등급에 따라서도 빨리 차고 안 차고가 정해져 있는데, 코스트가 좀 들어가신 분들 영상 보면 그냥 일반 매핑에서도 우수수 떨어지는데 나는 따라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상태 이상 갭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세게 때리는 게 좋은 거라서 도이드리의 파멸, 요 원소 역할을 세게 때려야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안 찬다라고 하시면 너무 저랩에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랩이라고 해서 패시브 포인트를 덜 찍었어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저랩인 경우엔 스킬랩도 낮거든요. 스킬도 이제 레벨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킬랩도 낮고 패시브도 못 찍은 게 겹쳐지면서 이게 좀 보정이 안 돼요. 장비를 좋게 맞춰도. 장비도 랩제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좀 티어가 낮게 붙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1차적으로 실시전이 안 찬다. 그러면 딜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좀 여유롭게 레벨을 좀 올리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78이면은 또 18레벨 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낄 수 있는 폭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다. 반대로 장비가 정말 좋다. 나는 이제 부캐로 넘어오는 거고 뭐 100딥 가량 이상 써가지고 넘어오는 거면 뭐 70레벨 초중반 뭐 장 조금 뭐 패시브 한두 개 못 찍어도
나는 그냥 장비에 강함으로 밀어붙이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제가 첫 번째 올렸던 가성비 영상 보시고 그거보다 장비가 안 좋으시면 저는 78렙 이후에 넘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넘어오시면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 상황으로 나는 치명타시 시전이 계속 100%를 찍는 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터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생명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지금 이 빌드는 생명력과 마나통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 이게 마나인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마나가 모자라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이 소모하는 생명력보다 생명력이 적으니까 안 터지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거기서 중요한 게 생명력 소모 효율,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빠른 신진대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전들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피가 빨리 떨어지는 것들을 얘가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제가 저자분 영상에서는 이런 거 안 챙겼는데도 잘 떨어지는데 왜 난 안 떨어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즉시 흡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갑을 빼먹으신 건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혹은 이제 타협을 하셔가지고 만화 잔류물을 안 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만화인데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몬스터한테 맞게 되면 만화가 달거든요. 만화가 다 달면 생명력이 달겠죠. 그러면은 생명력이 가뜩이나 스킬 나가는 것도 없는데 얘가 달기 시작하면 해성이 안 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도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타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즉시 흡수 혹시라도 뭐 이게 다른 분들 빌드랑 섞으시면 안 돼요. 이제 COC 빌드 올라온 것 중에 장갑을 그냥 소모효율 있는 일반 장갑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즉시 흡수를 어디서든 챙기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물주얼에서 챙긴다던가, 그러니까 이 흡수가 즉시 적용이라는 이 줄을 어디서든 챙기셨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글을 따라 하실 때는 요런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카피를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챙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거나 부족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있는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즉시 적용을 안 챙겼으면 이게 즉시 차는 게 아니라 흡수가 천천히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가서 안 떨어진다. 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도이들이가 약하게 터져서 그런 거고요. 나는 요게 올라가는데도 안 터진다. 그러한 경우라면 한번 뭐 즉시 흡수를 안 챙긴 건 아닌지 뭐 요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진행을 해볼게요. 원소 약화 스킬이 안 나가요. 요 질문은 생각보다 금방 해결이 가능한데요. 요게 안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주 활성화 속도를 100% 이상 맞추셔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 패시브 노드에서 70을 챙기고 주얼에서 30%를 챙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쪽에 임박한 멸망, 이쪽에 이 4개 요거를 찍어주시면 40, 10, 10, 10 요거 저주 활성화 속도 요게 70이 챙겨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저주 활성화 속도가 있어요. 요걸 챙겨서 100에 근접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터지게 되는데, 간혹 요 저주 활성화 속도가 붙은 주어를 3개 이상 챙기시거나 이게 뭐 수치가 낮아서 여러 개를 챙기면서 저주 활성화 속도가 100%를 초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100%를 초과하게 되면 저주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이드리가 안 나간다, 그냥 작동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그 질문글에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 이게 안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나가시는 분들은 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요것도 많이 왔거든요. 특히 이제 바라시타 키우시던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고, 스토미버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제가 답변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일반적으로는 POE에서는 모든 직업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또 너무 곡해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타이탄이 활을 쏴도 되고 타이탄으로 마법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패시브 노드를 보면 직업마다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타이탄 같은 경우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법 관련된 노드들은 이쪽 편에 몰려 있으니까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점이 있는데 꾸역꾸역 뭐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oE 1부터 쭉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있으신데 PoE에선 빌드를 짜거나 구성을 할 때 그 빌드를 굴리는데 필요한 이 전직 패시브의 옵션들을 보고 보통 거기에 유리한 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COC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뭐 인보커 같은 경우에 메타 에너지 관련 노드가 있으니까 뭐 인보커로 굴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막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말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OC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타이탄이든 실제로 타이탄도 지금 COC 하는 빌드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뭐 기관총 COC였나 뭐 이런 식으로 타이탄으로도 하는 빌드가 있고 뭐 패스파인더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효율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이런 바라시타나 스토미버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치명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블러드 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살점 가르기라는 노드를 잘 읽어보시면 주문의 기본 치명타 명중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런 노드에서 이런 치명타 명중 확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이스 치명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10%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본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노드에서 챙기는 혹은 아이템에서 챙기는 치명타 명중 확률 요 퍼센트를 챙겼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시 치명타가 터지는 노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라클이랑 블러드 메이지는 치명타를 챙기기가 쉽기 때문에 COC를 굴리기가 편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 바라시타라던가 스토미버는 전직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뭔가 더 특화된 능력이 있지만 그게 치명타를 챙기는데 편안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직업 이외의 직업으로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명타 명중 확률을 그만큼 훨씬 많이 챙겨야 되고 그걸 그렇게 훨씬 많이 챙긴다는 건 아이템 한 줄을 그걸 챙김으로써 다른 뭐 치명타 피해 보너스라던가 혹은 뭐 잉크라던가 게인이라던가 이런 부수적인 혹은 뭐 방어적인 옵션일 수도 있고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닌자 같은 데 가보면 패스파인더로도 COC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직업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하시거나 정말 재미로 즐기시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굴리시는 거라 성능을 포기하고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비슷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블러드 메이지나 오라클보다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약할 거고 얘네랑 비슷한 뭐 한 얘네랑 뭐 100딥 뭐 요 정도 세팅의 효율을 맞추려고 그분들은 막 3, 400딥 이상 쓰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질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가능하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질문을 하시는 좀 초보 유저분들이시면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더 쉽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해도 문제인 게 아무래도 뭐 노드도 다르고 전직 패시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직업에서 챙겨야 하는 패시브 노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COC를 굴리면서 그 전직군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노드들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닌자 같은 걸 보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린다면 가능하지만 효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4번 질문입니다. 플레이시 만화가 모자라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질문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로 이 만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생명력이 아니고 생명력이 모자란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해성이 안 떨어져요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쪽을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 만화가 안 떨어져요 라는 질문이면은 이거는 지금 이 빌드를 잘못 따라하신 게 되는 겁니다. 이 빌드에서 만화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킬 쪽에 설명을 드릴 때 요 생명력 전환
요거를 전부 다 박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명력 전환이 있고, 요 치명타시 시전에는 아탈루이의 사열을 썼죠. 근데 요걸 못 쓰시면 생명력 전환을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쓰는 이유는 이 잼 자체가 생명력 전환 잼이랑 똑같은데 거기에 그 밑에 한 줄이 더 추가됨으로써 조금 더 그냥 상위 효과를 내는 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용하는 스킬의 경우에는 다 생명력 전환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이 빌드를 따라하고 있는데 만화가 모자란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 제 빌드 가성비 COC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스킬 세팅 쪽을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화는 원래 사용을 하지 않는 빌드입니다. 다섯 번째는 빠른 신진대사 효과가 뭔지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걸이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점유되지 않은 생명력이 찼을 때 생명력 흡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POE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가득 차버리면 생명력 흡수 효과가 끊기거든요. 근데 요 성유를 챙겨줌으로써 이제 생명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흡수가 멈추지 않고 쭉쭉쭉쭉 차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유지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모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챙기면 저건 효율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섯 번째, 바람의 개성 신발 미사용 시 노드 주얼로 저주 활성화 속도를 얼마나 보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개성이라는 신발을 일단 채용을 하시면 저주 즉시 이제 터지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주 활성화 가속이라는 옵션 자체를 하나도 챙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쪽 노드를 아예 안 찍기 때문에 여기 한 6개 정도 요렇게 안 찍겠죠? 요거를 다 다른 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신발인데 이속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바람의 개성을 챙기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주 활성화 속도 70%를 챙기는 거고 주얼로 나머지 30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번 93레벨 이후 패시브 포인트 투자 방향은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주문 피해를 챙기는 잉크를 챙길 수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0, 10, 10, 30 해서 60%를 챙길 수가 있죠. 요거를 찍으시거나 혹은 이쪽에서 내려오시면 여기에 폭풍 충전이라고 해서 치명타 명중 시에 4초 이내에 원소 피해 40% 증가되고 치명타 명중 확률까지 올려주는 요 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치명타 명중 확률이 좀 부족하면 이쪽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이쪽을 찍어주시면 메타 스킬의 점유 효율이 20%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치명타시 시전에 그 점유가 되고 있는 정신력이 조금 더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포인트가 모자라서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모자라서 스킬을 못 킨다 하시면 이쪽 부분을 찍어 보시면 점유율이 늘어가지고 그 스킬을 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요 정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8번입니다. 이 빌드에서 카오스 저항은 필수인가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빌드 영상 설명을 하면서 일반 저항 챙기는 것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게임에서 CI를 챙기지 않는 이상은 카오스 저항은 필수라기보다는 챙기면 무조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CI가 뭐냐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여기 카오스 면역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요걸 챙기시게 되면은 최대 생명력을 1로 바꾸는 대신에 카오스 피해랑 출혈에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 뭐 중독이라던가 카오스로 때리는 이런 것들에 다 면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에너지 보호막을 채우는 그런 빌드들이 요걸 많이 채용해가지고 에너지 보호막을 생명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카오스 피해에 완전히 면역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 노드인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호막을 다 만화로 넘겼기 때문에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생명력으로 또 만화를 쓰니까 이게 1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빌드 혹은 이 CI를 챙기지 못하는 모든 빌드들은 카오스 저항은 챙기면 챙길수록 무조건 생존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카오스 저항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못 챙기는 거예요. 이것까지 챙기면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안 챙긴다기보다는 못 챙기는 건데
내가 이제 가성비 빌드 아이템까지 다 이제 챙겼고, 근데 나는 좀 잘 죽는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카오스 저항 때문에 죽는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카오스 저항만 지금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존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시면 카오스 저항을 아이템에서 챙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존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챙기면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9번. 엔드게임 진입 후에 영상 기준 장비로 바로 매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캐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제 가성비 빌드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장비를 바로 다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빌드를 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보통 매핑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60 중반에서 70초? 레벨업을 많이 챙기고 오시면 70초고 거의 60 중후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블러드 메이지 치명타 노드를 너무 못 챙겨서 치명타가 안 터져서 치시전이 잘 안 터질 거예요. 보스한테나 조금 터지는 정도고 일반 매핑에서는 사실상 도이들이 데미지로 해야 되는데 아마 영상 기준 장비가 엔드게임 진입하면은 랩제 때문에 못 낄 거예요. 티어 때문에. 그럼 보통 그때 사시는 거면 티어도 낮다는 뜻일 거니까 영상 기준 장비가 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약간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70 한 중반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70 초중반은 돼야 거의 다 챙기니까 예를 들면 이 노드에서 뭐 요런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 여기에 물론 명중이 달려 있긴 하지만 뭐 여기도 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런 거 좀 빼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빼도 그 요런 거는 빼도 되겠네요. 요거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만 늘려주고 오히려 명중을 깎는 거니까 여기 한 3개 정도 뺀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덜 찍었을 때 물론 가능은 하시겠죠? 근데 너무 빨리 넘어오시면 작동이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부캐로 키우시는 거면 뭐 본인이 이제 장비 좋은 거 막 입혀가지고 빠르게 달리시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 뭐 레벨업 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빨리 넘어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한 75 정도? 뭐 더 이전에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실험 영상에서는 78 기준이었고 근데 그때 터졌으니까 저는 거기서 한 두세 개 더 빠져도 괜찮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넘어오지 말고 70 한 중반에 넘어오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허런시 투자 시 체감 성능이 가장 크게 오는 장비 교체 우선순위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이거는 되게 애매해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POB를 찍어보고 거기서 장비를 바꿔보시면서 딜 상승 폭을 보면은 쉽게 이제 뭐 고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시즌 시작부터 맞추면서 올라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POE는 그러니까 숨 참고 한 부위씩 바꾸는 게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헤드헌터를 내가 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숨 참고 모아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빌드를 커런시를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리면서 진행을 해야 매핑에도 속도가 붙고 내가 조금 더 센 데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속도도 그만큼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효율이 제일 좋은 한 부위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바꿀 수 있는 부위를 빨리빨리 바꿔주면서 최대한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팡이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팅으로 그러니까 마법봉의 태양 분열자 세팅으로 빨리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1번이고요. 일단 난 마법봉의 태양 분열자 세팅으로 바꿨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투구는 고정이잖아요. 저 같으면 투구도 고정, 장갑도 고정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부위가 허리띠, 반지 두 짝, 목걸이, 갑옷, 신발 이렇게거든요. 어차피 허리띠는 생존이에요. 뭐 저항 같은 거 제가 챙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허리띠는 냅둬도 될 것 같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빠른 신진대사 빨리 챙겨주시면 생명력이 이제 좀 덜 소모되니까 좋은데 덜 소모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지죠. 계속 차니까. 그래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비싸잖아요. 이거는 최소
지금 시세 모르겠는데 제가 뭐 영상 찍을 때 이것만 막 거의 10D 가까이 했으니까 저라면 먼저 반지를 바꿀 것 같아요. 반지에 최대한 빨리 최대 만화 퍼센트가 있는 거를 바꿈으로써 만화통이 커지면 두 가지가 좋아지거든요. 데미지도 세지고 대마법사 때문에 이게 피니까 생존도 올라가요. 피통이 커지는 거니까. 저라면 반지를 빨리 바꿀 것 같고,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되게 달라가지고 뭐 처음 시작할 때 뭐 한 25액, 뭐 30액 이런 반지로 시작했다가 뭐 내가 원하면 최대 만화 퍼센트만 달려 있고 시전 속도는 좀 빠져 있고 저항 살짝 낮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1딥짜리도 있고 2딥짜리도 있고, 물론 완성도 있는 반지 챙기면 몇십 딥 하겠지만, 그러니까 반지가 가격대로 쭉 퍼져 있는 그 구간이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반지 두 짝을 먼저 맞출 것 같고, 반지 두 짝을 챙기고 난 다음에는 저희는 패시브 노드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이 이쪽에 생명력으로 바뀌잖아요. 생명력이 많다는 건 스킬 사용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요걸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갑옷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가 낮아서 한 1, 2딥만 들여도, 한 2딥, 3딥만 들여도 에너지 보호 막 900 넘는 거 구할 수 있으니까 저라면은 갑옷부터 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근차근 뭐 신발을 뭐 이속을 좀 더 늘린다거나 만화 최대치가 좀 더 높은 걸 구한다거나 에너지 보호막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좀 숨 참고 모아서 목걸이 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법봉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법봉도 금액 보면서 요 냉기 주문 스킬 레벨 요거 4짜리로 맞추면 다른 옵션들 잉크라던가 개인 옵션들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저라면 마법봉도 그 다음에 바꿔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시세를 다 체크한 건 아니니까요. 본인 시세를 체크하면서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바꿔서 이거를 뭐 한 번에 마지막 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완성도를 계속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빌드가 점차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뒤에 지금 막 쫑알거리는 애가 있는데 제가 제 앵무새인데 이게 지금 녹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친구도 말이 많아가지고. 11번입니다. 보스전 혹은 단일 대상에서 생명력 회복이 부족해 스킬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생명력이 낮다. 그러니까 스킬 사용 자체를 몇 방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딜이 낮아서 보통 그런 거거든요. 주문 피해 10%만 채우니까 딜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빌드업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북극성을 전 처음에 이거 안 썼고요. 여기에다가 효율이라는 룬을 사용했거든요. 요거 40% 감폭. 요거 쓰시면 이 도이들이 요거 쏠 때 요 피가 좀 덜 깎여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스전 같은 데서 이거 계속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생명력이 막 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스전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다 보면 생명 잔류물 떨어지는 거 못 받아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쭉 누르시면 보통은 안 모자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다음 12번. 치명타 명중은 얼마나 세팅해야 되나요? 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캐로 오신 분들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제 지금 세팅이 첫 번째 영상하고 안 바뀌었는데, 여기서 해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65%거든요. 그러니까 65%만 챙겨도 지금 제 시연 영상만큼 떨어뜨리는 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 치명타 항시 터지는 성소를 먹었을 때 쏴보면 더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명타 같은 경우 챙기면 이제 데미지도 더 세게 들어가니까 치명타 명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 커런시가 허락하는 하에 최대한 높게 챙기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내 능력이 되는 한 많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액트 3 도객이랑 액트 4 스탯 저항 뭐 받았나요? 요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전 도객 같은 경우에는 기절 한계치를 거의 받습니다. 모든 캐릭터를 다 그걸 받아요. 만화 재생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 만화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은 다 기절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실 때 막 액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는 다 기절 걸려서 죽는 거라서 저는 이제 내가 회피를 챙겨서 다 피하는 빌드가 아닌 이상은 거의 기절 한계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거의 그렇게 챙기고 내가 이제 회피를 많이 챙기는 빌드다. 기절이 딱히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피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원소 한계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 재생 경우에 따라서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블러드 메이지 같은 경우는 기절 한계치를 챙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액트 4 스탯 저항은 요거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블러드 메이지 할 때는 이 빌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와서 저항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으로 챙기기에 난이도가 뭐가 더 어렵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저는 스탯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후반에 세팅하다 보면 오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빌드의 경우에는 아이템을 보시면 이렇게 고유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요 고유가 벌써 4부이나 되죠. 그래서 저항 챙기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항을 챙겼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블러드 메이지 육성 시 좋은 스킬을 알려주세요. 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ED라고 하죠. 정수흡수라는 스킬이 있는데 블러드 메이지는 ED로 키우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빠르다기보다는 그냥 범용적으로 블러드 메이지를 스타터로 키우든 부캐로 키우든 많은 분들이 ED로 키워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블러드 메이지 ED라고 쳐보시거나 뭐 블러드 메이지 스타터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ED일 거라서 그거는 뭐 크게 변한 점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 바로 따라 하셔서 육성하시면 쉽게 좀 육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즌 지금 0.40 요 시즌에 한해서는 최근에 뇌우를 사용하는 빌드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뇌우가 되게 좋아가지고 뇌우로 쭉쭉 부캐를 키우는 빌드가 있다고 제가 많이 글을 봤는데 저도 그렇게 키우진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유튜브로 좀 검색을 따로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ED로 키우는데 뭐 요즘에 뇌우도 좋다더라. 요 정도고. 그리고 뭐 푸켓이면 사실 뭐 스파크라던가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스킬 쓰셔도 무기만 제때제때 바로바로 바꿔주시면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ED가 보통 일반적인 스킬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시세 확인 프로그램 무엇인가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보시면 엑잘 익스체인지 2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더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쓰시면 된다는 거. 그럼 저랑 똑같이 시세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16번입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갑옷 스킨이 무엇인가요? 이제 공중부양하는 효과 요거 말씀 지금 제가 쓰는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 오브 엑잘 1의 3.26 시즌이죠. 용병 시즌 때 키락 패스로 팔았던 그 스킨이에요. 요게 날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키락 패스가 되게 싸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구매를 한 스킨이고 혹시라도 요 빨간색 부글부글거리는 요게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 악마의 굴이라는 캐릭터 이펙트거든요. 요거 쓰면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요거 빼면 그냥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요거 쓰면 빨갛게 되는 요겁니다. 요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추가적인 빌드업 해주세요. 요것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 영상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신 거고 또 저라는 사람이 더 빌드업 하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요를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POE를 저는 이제 원부터 계속 즐겨왔어요. 원 수학 시즌 때 이제 입문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자본 세팅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자본 세팅이라 함은 미러급 장비를 끼워주는 세팅까지는 POE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POE를 좀 잘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시즌에 시작을 하고 그때 그 시즌에만 고유 아이템으로만 들리는
플리커가 유행을 했었어요. 유행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빌드를 소개시켜준 유튜버가 그 당시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즌 진짜 막바지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잠깐 한 일주일 안 되게 그 빌드를 굴려보고 바로 초기화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플리커라는 빌드가 지금은 성능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 하이엔드 빌드였어요. 그러니까 커런시를 다 모으고 정말 미러급 장비를 갖다 받고 굴려야만 안 답답한 빌드의 인식이 상당히 강했어가지고 초보자가 스타터로 한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됐고, 그래서 당연히 유튜브에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는 시즌 완전 막바지에 플리커를 해보고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마음에 닌자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닌자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이템 뜯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그것 때문에 닌자에서 어떻게 빌드를 짜야 되고 뭐 확인하고 베낄 수 있는지 그거를 그때 기능을 독학으로 어떻게 보면 다 배우게 됐고, 따라 해야 되니까 뭐 유튜브도 없고 그때는 뭐 다 닌자도 다 영어였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막 따라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스타터 빌드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떤 빌드를 쭉 키우다가 커런시로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 과정이 좀 지겹고 힘들어서 처음부터 듀얼리스트 같은 걸로 시작하거나, 그 당시에 레이더였거든요. 그걸로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빌드업을 해나가는 식으로 이제 플리커를 해왔고, 그렇게 막 하면 성능이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막 꾸역꾸역 빌드를 굴리고 한 부위 한 부위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PoE를 즐겨오다 보니까 어떤 빌드가 완성이 되는 순간 정말 급격하게 흥미를 좀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는 빌드가 완성되면 흥미를 급격하게 잃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가성비 영상을 찍었던 것도, 저는 시즌 초에도 또 닌자를 보면서 오라클 노드를 보고 아 나는 무조건 COC 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스파크로도 굴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 이거 블러드 메이지가 낫겠는데 싶어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도이들이 세팅을 알게 됐고 그걸로 바로 갈아탔다가 망했고 다시 뭐 스파크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여서,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혼자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봤던 영상이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미 그 시점부터 이 빌드가 지겨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더 이상 빌드업을 해야겠다라는 욕구를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제 가성비 빌드 따라 하셔도 구덩이 옵션 막 증가되는 거 제가 영상 찍고 나서 혹시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해봤는데 사실 다 돌아가가지고 저는 더 이상의 스펙업에 욕구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파밍을 하면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드를 완성시키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즌을 시작할 때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유튜브를 참고하고 아 이거 똑같이 따라해야지 하면은 전 정말 똑같이 따라하는 순간 접게 돼가지고, 저는 보통 시즌 시작하면 그냥 뭐 닌자 이렇게 켜가지고 액트 밀면서 천천히 살펴보다가 이 빌드 재밌겠다, 이거 한번 스킬 써보고 싶다 하면 그냥 닌자에서, 물론 그것도 따라하는 거긴 하지만 나름 이제 그거는 설명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닌자를 막 뜯어보면서 이걸 왜 쓰지? 이건 왜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혼자 막 하면서 빌드를 완성시키고, 빌드가 이제 딱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보통 멈추는 좀 스타일이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달릴 때마다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혹시라도 제 걸 보고서 더 2차 빌드업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이 같은 빌드를 영상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세팅이 제 거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세팅을 참고하셔서 빌드업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보다 훨씬 좋아요. 막 레스피스 쓰는 세팅도 있고, 뭐 앞지리의 위풍 뭐 이런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거를 따라 하시면 뭐 초고가의 그런 빌드까지 다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빌드를 또 해볼지를 지금 좀 고민하는 단계인데, 다른 빌드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액트 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액트 3까지는 진짜 재밌게 밀었어서 시즌 1 때는 진짜 캐릭터 거의 한 2, 30개를 키웠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캐릭터 20개, 30개 만들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스킬 써보고 새로 찍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X3까지 두 번을 돌았어야 됐는데 3까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액트 4가 저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서부터 너무 진입장벽이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요즘 닌자 보고 있어서 다음 빌드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패스파인더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패스파인더가 그 뛰어다닐 때 기절이 안 걸리잖아요. 이거 빌드 하다가 죽은 게 제가 뛰다가 계속 넘어져서 죽은 거라서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패스파인더의 좋은 점이 이번에 전직 노드 보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pop건이나 이번 시즌 스타터로 시작했던 그 독화살인가? 그거는 저는 이제 흥미가 없고,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닌자 보면서 뭐가 있나 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뭐 하게 되면 할 것 같다. 아니면 뭐 패스파인더가 아니라 닌자를 좀 살펴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뭐 이런 저의 흥미를 건드리는 그런 스킬이 있으면 개를 굴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정말 너무 많이 봐주셔서 정말 좀 죄송한데요. 근데 2차 빌드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아마 계속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POE를 즐기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제 정보를 공유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브가 될 것 같은데, 아마 하이엔드로 가는 빌드는 없을 거예요. 제 거를 하시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빌드가 아예 안 되는데 접고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POE 1 기준으로 하면 마피까지는 사거든요. 제가 마법사의 피까지는 구매를 하는데, 마피 사가지고 17티어 파밍이 돌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좀 꺾이는 편이고, 그리고 POE2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영상의 세팅 그 정도가 되면은 보통 꺾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나중에라도 혹시 따라 하시게 된다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말이 길어졌는데, 요 17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빌드업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하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드디어 5m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효과 범위 주얼 한 개를 빼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허무의 산물이거든요. 요 반경 섬뜩한 충전기 내 패시브 스킬이 트리와 연결되지 않아도 할당 가능, 요 3딥인데 요거를 구매해서 지금 요거 찍으려고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그 대신 요런 거 다 안 찍으면 여기 미가공된 만화랑 요 비전 격렬함 요것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찍고 여기에 남는 한 4포인트, 다섯 개 정도를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쪽을 찍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 빌드업을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그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빌드업 더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빌드 찾아도 좀 막 땡기는 게 없어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진짜 만약에 빌드업을 더 하면 그때는 영상을 찍어서 드릴게요. 근데 그냥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유명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유튜버들의 세팅을 따라해 주시면 제 거의 가성비 버전의 빌드업 버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이거 금방 찍을 줄 알았거든요. 17개밖에 안 돼서 엄청 빨리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보진 않았지만 좀 이번에도 많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요건 제가 타임스탬프 남겨드릴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봐주시고, 제 영상 정말 별 생각 없이 올린 건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1월 1일 오후 5시인데 영상 보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 COC를 게임을 몇 판 더 굴려보고 재미가 없으면 다른 빌드를 알아보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